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근조 화환이 대법원 정문에 155개가 쌓였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김명수 대법원장과 이 사표 제출을 두고 갈등을 빚은 임성근 판사의 변호를 자처하는 대리인들만 155명이 됐다고 합니다. 톱뉴스 주제는 이겁니다. 임성근 대리인 155명의 의미, 탄핵 심판 변론, 내가 맡겠다. 변호사, 대리인을 자청한 변호인들이 줄을 섰습니다. 임성근 탄핵 심판 사건, 아시다시피 설 연휴 직전에 임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가 여당에 의해서 통과가 됐고, 비슷한 시기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것과 관련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이 세게 임바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헌재의 탄핵 심판 여부가 판단이 남았는데요. 대리인단의 변호사 155명이 자원을 했다는 겁니다. 신영무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석연 전 법제처장 등등 법조계의 주요 인사들이 동참을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122명을 능가한 역대급 규모다. 숫자로만 봐서는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희연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요, 헌정사상 최초 현직 법관이 부당하게 정치적으로 탄핵 소추됐다.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서 전국 변호사 155명이 대리인단에 자원했다라고 설명을 한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은 김광삼 변호사님, 초유의 판사 탄핵 소추, 헌재가 이거를 판가름할 텐데 임성근, 김명수 대법원장 혹은 임성근 판사 대 집권여당 민주당, 이런 구도인 상황에서 자, 155명의 변호인들이 그 변호 내가 맡겠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일단 제가 155명이라는 언론 기사를 보고 누가 참여했는지 한번 쭉 명단을 한번 봤어요. 네. 그런데 물론 약간 이제 보수 성향을 가진 변호사들도 있지만 굉장히 사회적으로 저명하고 이전에 우리 어떤 법조계에 굉장히 공헌한 인물들, 그런 사람들 굉장히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특히 헌법과 관련된 전문 변호사들도 상당히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자체의 정당성 여부. 예. 사실은 저는 뭐 탄핵을 할 수도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저는 보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시점에 있어서 1심 판결이 나온 다음에 1심에서 무죄 선고받은 다음에 이제 직후에 바로 탄핵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그 정당성에 대해서 사실은 의심받지 않을 거예요. 예. 그런데 사실 2심 항소심 재판이 들어간 후에 여러 가지 상황이 겹친 상황에서 탄핵 수출했기 때문에 이건 정치의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야당이 뭐 아주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사법부 길들이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야당으로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왜 저렇게 많은 변호사들이 지원을 하고 왜 저 부분이 굉장히 파장을 많이 일으킬까? 저는 그 책임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있다고 봐요. 김명수 대법원장의 어떤 녹취록이랄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공개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자체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저렇게 많은 변호사들이 분개를 하면서 변호인단에 참여를 안 했을 거예요.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저렇게 불을 지핀 사람은 물론 여권의 뭐 탄핵 소추도 뭐 해당이 되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그런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언어, 그리고 거짓말, 이런 것들이 사실 임성근 탄핵 심판에 많은 변호사들이 관여하게 된 그러한 원인을 제공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 그리고 집권 여당이 어찌 보면 야심차게 추진한 탄핵 소추에 반대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라는 김광삼 변호사님의 견해 들어봤는데, 탄핵 소추를 직접 주도한 여당 소속의 박수현 위원장께서 보시기에는 그냥 김광삼 변호사 설명대로라면 뭐 정파적인 변호사들이 아니다. 전직 대한변협회장들도 많이 있고 전직 법제처장들도 참여하겠다라고 돼 있다라는 것, 어떻게 보십니까? 한마디로 저는 개인적 견해라고도 할 수 있지만 한심하다 이렇게 봅니다. 아, 이분들에 대해서요? 그렇습니다. 아니 저렇게 변호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것을 변호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첫 번째,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와 개인적인 어떤 대화를 하면서 거짓말을 했다는 그 녹취록에 나오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법관으로서 대법원장으로서 아무리 부하 직원이지만 뭐 공적이기도 하고 또 사적인 대화의 자리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삼는 것인지 아니면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고 전국 법관 법관 회의가 이미 선언을 했고 또 법원에서 판단한 그 판결문에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고 6군데나 그렇게 판결문에 기록한 그 임성근 부장판사의 그 위헌 여부에 대해서 국회가 탄핵 소추했는데 그것에 대해 변호를 하겠다는 걸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물타기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 문제는 여당이 뭐 주도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것은 민주당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탄핵 소추는 국회의 의무예요. 그런데 그것을 국민의힘이 야당이 탄핵 소추에 참여를 안 한 국회의 의무를 방기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떻게 되든 뭐 민주당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것은 스스로 사퇴를 하든 또 어떤 뭐 처리가 되든 그 문제는 뭐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문제를 결과적으로 저는 역사적인 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 보는데 법관도 죄가 있으면 탄핵이 되고 국민의 어떤 법정에서 심판을 받아야 하는 새로운 역사의 갈림길에 서 있다 이렇게 보고 이 문제가 어쨌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탄핵 소추를 한 것이 국회가 잘못을 한 것이냐라고 그걸 묻는 것인가를 명확하게 예. 밝혀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다소 이제 강하게 비판하셨어요. 예. 한심하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자, 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 국회가 방금 주도했던 탄핵 소추에 대해서 야당은 명확히 반대를 한 상황인데 네. 한심하다. 방금 논평도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역사적 평가가 이제 곧 이루어지겠죠. 국회의 책무라고 표현을 주셨는데 국회는 당연히 대통령을 비롯해서 사법부를 비롯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중대한 행위가 있을 때 탄핵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국민으로부터 부여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하게 우리가 짚어봐야 되는 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중대한 행위, 말 그대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 삼권 분립의 체제 속에서 사법부에 대한 이 법관을 탄핵할 만큼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건데 그렇지 않은 과정 속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탄핵을 주장하다가 혹은 탄핵을 가결하고 나서 역풍을 맞았던 선례들이 꽤나 존재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우리가 지난 과거 속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소추했던 기억 다들 아실 겁니다. 최종적인 탄핵 소추가 헌법재판소에 갔을 때도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는 법률의 위반에 대한 내용들을 일부 인정을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을 탄핵할 정도로 중대한 사유가 아니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통해 드러납니다.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해서 이제 헌재가 판결하게 될 텐데 아마 각하될 가능성도 꽤나 높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내용 중에 헌법을 위반한 소지들이 드러나긴 합니다만 그 내용이 대한민국의 법관을 탄핵시킬 정도로 중대한 행동인가 등에 대한 판단에서 그렇지 않다고 결론이 나게 되면 과연 이러한 탄핵 소추를 주관했던 민주당 핵심 의원들은 어떤 책무를 지게 될까요? 당시 노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던 인물 중에 같이 함께 참여했던 추미애 전 장관이 그 이후로 삼보 일배 등 어떤 정치적 행동을 보였는지도 많은 국민들이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2월 말 이 임기가 거의 남지 않은 상황에서 탄핵의 실효성이 없는데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정치권이 벌여진 이 같은 행동에 대해서는 아마 조만간 헌재의 판단 이후 역사적 평가를 국민들께서 내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기회를 좀 주시면 잠시만요. 제가 공정하게 오늘은 좀 기회를 균등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지금 양측의 의견 팽팽합니다. 박수현 우리 대변인께서는 이 155명 대리인단에 대해서는 한심하다라는 강한 비판, 그리고 김병민 비대위원은 민주당을 향해서 삼보일배 등 책임져라라는 강한 비판, 팽팽한 상황입니다.